2025년 6월 9일, 와, 오늘 우리 증시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금융 혁신, 그리고 또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2850선을 그냥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지역화폐 취급 검토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오늘 어떤 분야가 시장을 이끌었고 또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지금부터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는 1.55% 상승해서 2855.77포인트. 코스닥도 괜찮았어요. 1.06% 올라서 764.21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국인이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무려 1조 1294억 원. 이걸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와, 5일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강력한 매수 뒤에는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이 오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 이게 좀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또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또 100조 원 규모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투자, 그리고 4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시장 육성 계획까지 더해지니까 뭐랄까 투자 심리를 강하게 밀어 올린 거죠.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한 3,343억 원 정도 순매도했어요. 좀 이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만 7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 퍼졌네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2025년 6월 9일 기준으로 준비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에는 저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혹시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방송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역시 전자결제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완전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검토한다. 이 소식 하나에 헥토파이낸셜,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다날, 와, 줄줄이 상한가 같죠? 맞습니다. 이건 뭐 정책 수혜를 정말 직접적으로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가상화폐나 STO 관련 테마들도 강했어요. 아, STO요? 네, STO, 토큰 증권 발행이라고 하죠. 그 신임 정책실장이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정부가 가상자산 현물 ETF2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고요. ETF요? 비트코인 같은 거 거래하는 상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국정보인증이나 KCT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딱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고요.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잘게 쪼개서 증권처럼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의 100조 원 AI 투자 계획 덕분에 당연히 AI 관련주나 창업 투자 회사들도 힘을 받았네요. 보니까 와이즈넛, 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아, 그리고 상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 이것 때문에 컴투스홀딩스가 상한가를 치는 등 지주 회사들도 강했네요. 이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랑 관련이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반면에 좀 부진했던 쪽도 있었어요.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차 테마, 이쪽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그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현 대통령 사이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혹시 정부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특히 그 골드만삭스에서 LNF 목표 주가를 좀 많이 낮춰 잡은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아, 골드만삭스 리포트까지. 겹쳤군요. 네. 그리고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쪽도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확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HD 현대미포나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우주항공 산업 테마 역시 스페이스X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산업 환경 변화가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 도입 소식이 나온 넥서스, 그리고 LS전선이 HVDC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소식에 LS 마린 솔루션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아, HVDC요? 고압 직류승전 기술이죠? 네, 맞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임상자금 확보 소식이 전해진 에드바이오텍, 여기도 상한가 같고, 그리고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다시 추진한다 이 소식에 신성통상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자진 상패는 보통 대주주가 지분율 높여서 경영권 강화하려는 목적이 많죠. 그렇죠.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랑 협력 관계가 부각된 더즌, 그리고 임신성 당뇨검사제가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맥널티 주가도 올랐고요. 참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시장을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고 또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를 회복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정책들이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정책 모멘텀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시장 과열 가능성은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특정 업종, 특히 기술주에 좀 쏠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지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머스크 트럼프 갈등 같은 외부 변수, 이런 건 특정 산업에 갑자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들, 예를 들면 디지털 금융, AI, 지역화폐 같은 쪽에서 실제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접근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테마주들은 현재 가치가 좀 적절한지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신중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과 AI 투자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기대감. 이게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지수를 아주 힘차게 밀어 올렸네요. 네, 오늘 시장이 보여준 이 강한 에너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기대감이 정말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또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꾸준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국내 정책의 추진력과 더불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거시 경제의 큰 흐름 변화에도 함께 주목하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